반갑습니다. 후티와 떠나는 네트워크 여행의 후티입니다. 오늘은 스위치의 동작 방식과 스위치의 기능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스위치의 동작 방식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 컷스루 방식이 되겠습니다. 컷, 잘라서 바로 보내버리는, 던져버리는 방식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방식은 프레임이 스위치에 수신을 하게 되면 헤더 부분만 검사를 한 후에 프레임을 곧바로 전달을 하는 방식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스토어 앤 포워딩 방식은 프레임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 프레임을 버퍼에 임시로 저장하였다가 이 전체 프레임을 다 받은 후에 전달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 이 속도 면에서는 당연히 헤드 부분만 검사한 후 전송하는 컷스루 방식이 상대적으로 빠를 거고요. 이 에러를 감지해서 전송을 하는 데이터 신뢰도에 관련해 가지고는 컷스루 방식은 낮은데 반해 스토어앤 방식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방식 외에 아래에 보이는 프래그먼트 프리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시스코사에서 개발한 방식이고 기존에 있던 컷스루 방식을 조금 더 개선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컷스루 방식의 경우 헤더 부분만 검사를 한 것에 반해서 프래그먼트 프리의 경우에는 이 64바이트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전송하게 되고요. 에러가 감지가 되게 되면 프레임을 전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래그먼트 프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프래그먼트 프리 방식은 컷스루 방식과 스토어 앤 포워딩 방식의 장점만을 가져와서 사용한 동작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맨 먼저 스위치에 들어가서 현재 스위치가 주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맥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 맥 테이블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show mac address table. 지금 현재 A에서 D 호스트까지 4개의 호스트가 물려져 있지만 스위치가 학습한 주소는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만약에 스위치가 아무런 주소를 학습하지 않았는 이 상태에서 A 호스트에서 C 호스트로 데이터를 목적지를 C로 해서 프레임을 전송하게 되면 자, 제일 먼저 1번 포트를 통해서 그 프레임을 수신을 하게 되고요. 이 스위치는 맥 테이블을 참조하게 되는데 학습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목적지 C에 대한 학습된 게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앞서 봤던 몇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 플러딩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플러딩은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포트, 1번 포트를 제외하고 2번, 3번,
4번 이 스위치의 모든 포트를 통해서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을 플러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플러딩 과정은 주소를 모를 때뿐만 아니라 목적지 주소가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목적지 주소가 브로드캐스트이거나 또는 멀티캐스트 주소일 경우에도 똑같이 플러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프레임을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레임을 받은 BCD 호스트의 경우에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와 자신의 주소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B와 D는 프레임에 있는 목적지 주소와 자기 자신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을 드랍 버리게 되고요. C 호스트의 경우는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와 자기 자신의 주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자기 자신한테 온 것으로 인지를 하고 프레임을 받아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러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주소거를 모를 경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C로 실제적인 데이터를 하나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맥 어드레스는 컨피그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핑을 때리기 위해서 커맨드 창을 열어서 A 호스트에서 C 호스트로 30번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ing라고 하는 ping이라는 명령어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통신이 원활한지 여부를 패킷을 보내고 받음의 응답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패킷 손실률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진단 유틸리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되고요. 통상적으로 핑 때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핑을 때린 후에 스위치 장비에 들어와서 다시 맥 테이블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맥 테이블을 보니까 아까와 다르게 뭔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2번 포트를 통해서 EB84라고 하는 맥 주소를 가진 장비가 있다라는 것을 학습을 하고 있네요. 2번 포트를 통해서 EB84라는 맥 주소를 가진 장비가 있고 1번 포트를 통해서 A067이라는 장비를 가진 A067이라는 맥 주소를 가진 장비가 있다라는 것을 학습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러한 스위치에서 학습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러닝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좀 전과 같이 똑같이 출발지가 A에서 목적지를 C로 프레임을 보내게 되면 자, 스위치에서 이러한 프레임을 받게 되면 맥 테이블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맥 테이블을 보니까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에 있는 EB34라는 장비는 2번 포트에 물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
그러면 이때는 3번, 4번 포트로는 프레임을 전달하지 않고요. 오로지 2번 포트로만, 2번 포트가 출력 포트가 되겠죠. 2번 포트로 전달을 해서 실제적인 C 호스트로 바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필터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포워딩, 전달 과정도 되고요. 이 필터링 과정은 이 세그멘트별로 분리가 되어져서 콜리전 도메인을 분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콜리전 도메인은 충돌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충돌은 바로 이 프레임의 충돌이 되겠죠. 그죠? 예전에 허브라는 장비를 사용할 당시에는 모든 포트가 같은 차선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콜리전 도메인이 허브를 이용해서 연결된 모든 호스트가 똑같은 하나의 영역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콜리전 도메인이 하나의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위치의 경우는 각 포트마다 전용 차선이 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세그멘트가 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콜리전 도메인이 분리를 시켜주는 장비를 우리가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이 바로 필터링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스위치에 있는 맥 주소 테이블의 경우는 타입을 보시게 되면 다이나믹, 이 주소는 동적으로 할당이 되어졌다, 학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다이나믹이 있다라는 것은 이 스태틱 방식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태틱 방식은 관리자에 의해서 직접 맥 테이블에 저장을 시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동적으로 저장된 맥 주소인 경우에 에이징 타임에 의해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갱신이 되게 됩니다. 삭제가 되고 또 다른 주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 스태틱의 경우도 계속해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위치가 전원이 꺼지거나 차단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정적인 방식으로 저장을 시킨 맥 테이블에 있는 값들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스위치의 동작 방식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소를 학습하는 러닝, 그리고 주소를 모를 경우 또는 목적지 주소가 브로드캐스트이거나 멀티캐스트인 경우 플러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프레임을 전달한다라는 것, 또는 주소가 학습이 되어져 있을 경우 다른 세그멘트로는 보내지 않도록 필터링 해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이 충돌 영역이라고 하는 콜리전 도메인이 분리가 되고 있고요. 맥 테이블에 저장되는 에이징 타임에 의해서 맥 주소 테이블은 무한으로 계속해서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삭제가 된다. 이 정적으로 학습한 정보라 하더라도 스위치 전원이 꺼지면 그 정보는 삭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전달하는 과정은 포워딩 과정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스위치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밀한 텍스트에
텍스트 광고들은 이 edushare.tstory.com 이 사이트에 같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앞으로 계속 이 스위치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VLAN 그리고 VTP, STP, 포트 보안 이러한 여러가지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설정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